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용비어천가 2장에 대한 이제 문법소 분석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장, 용비어천가 2장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용비어천가의 장들이 이제 보통 중국과 이제 대비를 하면서 이제 서술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에 다르게 이제 용비어천가 1장이랑 2장은 이제 오로지 조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1장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1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얘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제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의 차이점을 먼저 봐주시고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는 좀 문법적인 얘기를 위주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여기 불휘를 봐주시면 자, 우리가 위 같은 모음은 이제 현대에는 단모음으로 이제 발음을 하지만 이제 15세기에는 이중모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현대국어의 뿌리에 이제 대응되는 체언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분석해 보면 얘는 우 플러스 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종성이 없고 모음이 2계열 모음으로 이제 끝나는 체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격조사는 자 여기다가 영형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대국어로 해석을 하면 뿌리가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영형태는 주격 조사가 되겠고, 자, 우리가 수업한 대로 하면 얘는 케이스 3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모양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형태소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푼을 보겠습니다. 이 기푼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가는 기의 피읍 받침, 그 다음에 여기 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여기에 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뒤에 이제 나무라는 체언을 수식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표시는 깊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어적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시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여기 남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좀 중요한 표시를 좀 해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새로운 용어를 이제 하나 배우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자, 일단 형태 적어보면 자, 남의 기역, 아래아, 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뜻은 뭐, 나무는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나무에 대한 단어가 이 중세국어 시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이 형태를 이제 가지게 돼요. 첫 번째로는 자, 나모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자, 또는 남기역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체언 형태를 우리는 기역 고경 체언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언제 기역이 나타나고 언제는 나모냐라고 본다면 이 나모는 뒤에 모음 시작, 자음이죠. 자, 여기 플러스 자음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는 나모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자, 남기역 같은 기역 고경 형태는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언 중에서 두 가지 이 형태, 그 중에서 기역형을 나타내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기역 고경 체언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남기역 이런 식으로 나타났으니까 뒤에 모음 시작 어미가 왔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요. 한번 형태소 분석을 해보시면 자, 남기역 여기까지가 이제 체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은 이런 식의 조사가 온 거겠죠. 여기서의 은은 보조사가 되겠고 여기서의 남기역은 체언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나모 남기역 이것도 원래는 미음 기역 이런 받침을 이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어적기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종성에 있는 기역은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이제 넘어가서 어차피 표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형태는 남, 간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아를 적은 이유는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너무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 6글자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제 이 정도로 현대어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끊어보면 여기 바람에 자, 여기를 한번 끊어보면요. 자, 여기 어렵지 않죠? 자, 채원형은 바람에다가 에라는 조사로 붙이면 되고 여기서 이어적기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바람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체언이고 자 여기서의 에는 이제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부사격 조사.
그래서 용비어천가 2장에서 이 애라는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총 3번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용비어천가는 대꾸 형식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뿌리 깊은 나무는, 샘이 깊은 물은 이런 식으로 대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형태의 애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바다에 간다 할 때 이 애는 같은 부사격 조사기는 하지만 장소나 처소를 나타내게 되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그냥 애가 부사격 조사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뭐 이어적기의 예시로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니는 그냥 부정부사로 처리해 주시고 여기 밀시 여기를 보시면 밀사이. 자, 우리가 리을 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연결어미로 이제 형태소를 분석하자고 했고요. 이제 원인 정도가 되겠죠. 뭐뭐 함으로. 이거는 어제 서문에서도 봤습니다. 자, 그럼 분석해 보면 자, 아니는 부정부사. 그 다음에 어간형은 자, 위로 잡아야겠죠. 이 리을 씨가 하나의 어미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 아래야 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이 위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국어에 움직이다라는 동사에 대응되는 이 고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여기 리을 사이는 자,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어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그냥 아니 움직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곳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자, 얘는 현대국어의 이제 꽃이 되겠죠. 현대국어에는 국어사적으로 분석해보면 꽃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여기 초성의 기억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쌍기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두 경음화 현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두 경음화 현상. 그래서 여기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을 먼저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여기에 받침이 지읒 받침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이 놈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어제 서문에서 좀 자세하게 봤듯이 이 시기의 팔종성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애초에 발음할 때 제약하는 게 아니라 표기부터 제약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의 옛니응이죠. 그 다음에 시옷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8개가 되는데 지읒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지읒으로 표시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제 서문이랑 그 제가 팔종성법을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 어디가 있냐면 자, 우리 사, 맛, 디, 아니할 사이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여기에 사맞다가 원래 어간형이 사의 마의 치읓 받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치읓 받침은 어쨌든 8개의 자음 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시옷으로 교체한 형태를 표기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대표적인 여기 사마띠 아니할 사이 이 부분은 팔종성법을 준수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시로 좀 기억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럼 같은 논리라면 여기에 지읒도 여기 8개 중에 하나로 교체된 형태가 이제 표기가 돼야 될 텐데 여기는 지읒이 이제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은 팔종성법을 준수하지 않았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드릴게요. 자, 팔종성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느 부분이랑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어제 서문에서의 사마띠 아니할시 이 부분이랑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학교 시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이 이제 한꺼번에 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연습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코를 보겠습니다. 교코. 자, 일단 형태소를 분석해보면 자, 교코로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어간형을 잡아주시면 교의 히읗 받침 이게 이제 어간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는 이제 연결어미가 되겠죠. 대등적 연결어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히읗이랑 기역이랑 자음 축약을 이루면 이제 키역 정도로 이제 축약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최종형은 교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읗이랑 그 다음에 보통 피카츄 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네 가지가 축약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제 서문에서도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하에 그이 이게 붙었을 때 여기 아래아가 탈락해서
편한, 크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해석을 할 때 이 교코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타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조타 같은 경우는 얘는 맑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타의 뜻이 되겠고요.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어사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요. 결국은 여기 있는 교코가 이제 결국은 조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여기 초성만 조금 주목해서 보면 어떻게 교가 현대국어의 조까지 이제 오게 되었냐. 자, 이런 문제가 또 출제될 수가 있죠.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는 국외음화가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요 같은 경우는 우리 2 플러스 5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국어에 5는 그냥 5만 있는 거니까 아 여기서 반모음 하나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빠졌구나 이런 식으로 총 두 가지의 변동을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순서대로 나타났냐?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결국은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모음 계열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석해보면, 자, 요 같은 경우 2 플러스 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 지금 원래 디귿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 2가 없다고 한다면, 요랑 이제 바로 결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단모음화가 일어나기 전에 국외음화가 먼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면, 자, 먼저 교였던 것이 이것도 이렇게 쓰지 말고 디귿, 이, 오 이렇게 쓰면 좀 직관적으로 보이죠. 자, 여기서 이 디귿이랑 이가 만나서 지읒으로 이제 먼저 되겠죠. 그러면 지읒, 이, 오 이렇게 먼저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 단모음화가 반영돼서 지읒, 오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듀오에서 교로 바뀌죠. 조, 이, 오로 바뀌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조 이런 식의 2단계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외울 건 아니죠. 그냥 논리대로 따라가면 아, 이가 없으면 국외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단모음화가 나중에 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여름 하나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름. 얘는 밑에다가 좀 적을게요. 자, 여름을 보시면 얘는 일단 해석을 좀 하면 얘는 열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써머 할 때 그 여름 있잖아요. 걔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고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음 법칙이 적용 안 된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국어의 여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가 왜 열매가 되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원래 이제 어간형이 열다라는 이제 동사의 어간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음이라는 접미사가 붙게 된 건데 여기서의 같은 경우는 명사 파생 접미사가 되겠죠. 그래서 열다라는 동사를 최종적인 명사, 진짜 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적기 반영되면 여름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열다가 뭐 우리 현재도 뭐 열매가 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열에다가 um을 붙이게 되면 이때는 여룸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같은 경우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잖아요. 이제 파생 전미사가 아니라 따라서 여기서는 뭐 여는 것, 열린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열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명사, 열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하나니 정도를 보시면 자, 여기서 봤더니 아래아가 아니라 윗아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많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고 여기 한번 위에다가 지우고 하면요. 자, 어간형은 하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현재 시제 서dom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에다가 아래아 그 다음에 니 이렇게 잡으면 되고 여기 아래아가 아니라 위다 그렇죠? 하 이렇게 잡고 그래서 여기 나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자, 그 다음에 여기 니를 이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랑 실제 학계에서의 논의가 조금 갈리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게 많아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근데 막상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얘를 연결어미로 이제 해놨단 말이죠.
근데 연결어미로 형태소 분석을 해놓고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에는 이 종결형을 갖다 놓는 그런 좀 모순되는 진술이 교과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견해를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다가 이 니는 연결어미가 아니라 선어말 어미고, 이라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다라는 종결어미, 이게 이제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많아집니다 라고 해서 이제 한 문장이 끝난다 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할 필요는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니를 연결어미로 그냥 분석을 한다라고 그냥 인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세종어지 훈민정음에서도 좀 봤는데, 우리가 하 같은 경우는 이제 많다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사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이는 게 조금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마치 좀 동사처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냥 많다가 아니라 많아지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번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첫 줄을 좀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언어를 해보시면요.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씨는 움직임으로 꽃 좋고 여름이 열매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여기 2장 뒷부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125장까지 조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학원에까지 보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하겠습니다.